나는 항상 가족의 일부라고 믿었다. 입양된 몸이지만 그들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해도 내가 준 사랑만큼 그들도 나를 사랑할 거라. 그런데 그날 서울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형이 술에 취해 소리쳤다. 입양된 년처럼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테이블 주위에 모인 친척들,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그 레스토랑은 강남의 보석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는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나는 평소처럼 준비를 도맡았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을 포장하고 심지어 형수까지 챙겨서 초대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동생이었으니까. 5살 때 이 집으로 들어온 후로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 어머니의 병을 돌보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고 형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들은 나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나는 느꼈다.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 저녁 7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완벽했다. 샴페인이 따끔따끔 터지고 요리사들이 특별 메뉴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아, 내 덕분에 이렇게 멋진 파티가 돼서. 나는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형은 이미 3잔째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었다. 형은 항상 그랬다. 성공한 변호사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 나 같은 죄부인이 가족 사업에 발을 들이밀 때마다 불편해했다. 너는 그냥 집에서 요리나 해. 그게 내 자리야.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술이 돌자 대화가 무거워졌다. 친척 아줌마가 입양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네. 참, 내 엄마 아빠가 고마워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형이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고맙긴.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혈육도 아닌 년이 가족 행세를 하다니.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이 막혔다. 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형, 그만해. 내가 속삭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입양된 년처럼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이 테이블, 가족,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에 친척들이 동조했다. 하하, 재미있네. 형이 술김에 솔직해졌어.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만이라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를 메웠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포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25살, 서울대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나. 그런데 그날 나는 다시 5살 꼬마로 돌아갔다. 입양원에서 끌려온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 밤새 울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를 밟아야 안심할까? 형은 나를 질투했다. 내가 아버지의 신임을 얻을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이용했다. 집안일을 떠맡기며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라고 했지만 진짜 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웃음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였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익힐 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수연아, 형이 술에 취해서 그랬어. 용서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가족. 그건 내 놈들의 환상일 뿐이야. 나는 아버지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알던 비밀 형의 불법 로비, 어머니의 외도 루머.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다. 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해킹하고 친척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을 날렸다. 형의 법률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로비 스캔들이 터졌다. 신문에 주명 변호사 불법 중개 의혹이라는 기사가 났다. 형은 당황했다. 집에 와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 짓을?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형, 조심해야죠.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혹시 하지만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형은 처음으로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후회. 아니, 그냥 두려움일 뿐.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형, 이제 시작이니까.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젊었을 때 아버지의 돈으로 사설 클리닉을 운영하며 불법 시술을 했다. 나는 그 기록을 찾아냈다. 병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입수한 서류. 어머니는 나를 착한 딸로 키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수연아, 너는 우리 가족의 비디야. 이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나를 감시자처럼 부려 자신의 비리를 덮는 거였다. 나는 그 서류를 어머니의 친한 사모님에게 보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누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의심했고 형은 자신의 스캔들과 엮여 더 미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와중에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살려놓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은 내 거였다. 나는 주주들을 설득해 아버지의 지분을 줄이고 내 몫을 늘렸다. 수연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변한 건 저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야 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어렸을 때 나를 입양한 이유를 숨겼다. 진짜는 그의 사업 파트너가 죽은 후 그 딸을 데려와 가족으로 위장해 재산을 노린 거였다.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됐다. 입양 서류 속 숨겨진 조항.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몫을 요구할 준비를 했다. 고조는 형의 결혼식 날 왔다. 형수는 나를 좋아했다. 수연 언니, 당신 덕분에 형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축사 시간. 오늘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말할게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나는 형의 스캔들, 어머니의 비리, 아버지의 배신을 하나씩 쏟아냈다. 증거사진과 녹음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형은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년,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형은 무너졌다. 무릎 꿇고 나에게 빌었다. 제발, 수연아.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내려다봤다. 형, 그날 레스토랑에서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웃었죠. 그 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나는 새로운 CEO가 됐다.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다. 후회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형은 이혼하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알코올에 빠져 지내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놓아버렸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나날.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가끔 그 레스토랑을 지나친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과거일 뿐. 가족이란 결국 피가 아니라 선택인가? 아니면 배신의 시작인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2달 후, 나는 형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남은 게 있었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형은 수척해 보였다.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이 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질투였어. 너처럼 강한 여자가 될 수 없어서 나는 듣지 않았다. 강함. 형은 나를 밟아야만 자신을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아버지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회사에서 빛나고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졌어. 그의 고백은 예상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나를 미워했다. 입양된 내가 더 잘되면 그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고. 하지만 그건 형의 약함이었다. 나는 물었다. 형수님은요? 그녀를 버릴 건가요? 형은 울었다. 그녀가 떠났어. 스캔들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죠. 우리는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형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마약, 아버지의 돈으로 덮은 사건들. 나는 그걸 녹음했다. 아직 유용할 테니까. 집에 돌아와 그 녹음을 들으며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웃음처럼. 다음 타겟은 아버지였다. 그는 은퇴 후 골프나 치며 지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은밀한 펀드, 해외 계좌. 나는 회계사를 고용해 추적했다. 수억 원의 탈세. 나는 세무서를 익명 신고했다. 아버지는 당황했다. 수연아, 이게 내 짓이야.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다. 나는 차분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의해요. 그는 나를 때리려다 멈췄다. 너는 우리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 괴물이야, 나는 대답했다. 피. 그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병은 악화됐다. 암 진단.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나를 불렀다. 수연아, 왜 나한테까지? 나는 병실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당신이 나를 데려온 이유 기억하세요? 불쌍해서. 아니면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클리닉 비리의 증거를 보여줬다. 이게 당신의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우리 딸이 돼서 다행이었어. 하지만 내가 약했어. 그 말은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줬다. 용서. 아니, 그냥 끝맺음. 회사 생활은 바빴다.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팀장님, 당신 덕분에 살아났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다. 친구, 가족, 아무도 없었다. 나는 데이트 앱을 깔았다. 첫 만남은 카페에서. 그는 변호사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 이야기 해줄래?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가족. 그건 상처야. 우리는 헤어졌다. 너무 무거웠다. 형은 다시 연락했다. 도와줘. 빚이 쌓였어.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형의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겨. 그는 동의했다. 절박했으니까. 서류에 사인할 때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끝이야. 나는 고개 저었다. 아니, 형, 이게 시작이야. 당신이 나한테 준 고통의 시작.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나는 산책을 나갔다. 마음이 가벼웠다. 복수의 무게가 줄어든 기분. 하지만 꿈에서 그 레스토랑이 나왔다. 웃음소리, 형의 말, 옛 깨어나 땀에 흠뻑. 나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당신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요.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은 안전한 피난처가 돼야 해요. 나는 웃었다. 제 가족은 지옥이었어요. 상담 중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렸다. 입양 첫날, 어머니가 수연아, 여기서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형은 장난감 하나 안 줬다. 너는 우리 거 아니야.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집에 와서 울어도 참아 라고만 했다. 그 고통이 쌓여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상담사는 용서가 필요해요 라고 했지만 나는 복수가 내 용서예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의 재판이 열렸다. 탈세 혐의.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수연 씨, 아버님과 관계는 검사, 나는 솔직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죠.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재판 후 그는 감옥행. 3년 나와의 마지막 대화. 내가 날 망쳤어. 아버지,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퇴원했다. 약해진 몸으로 집에. 나는 방문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돌보는 건 아니었다. 그냥 지켜보는 거이. 그녀는 후회했다. 수연아, 내가 진짜 딸이었으면. 나는 끊었다. 저는 이미 딸이었어요. 당신들이 버린 거예요? 형은 거지처럼 살았다. 나는 그를 고용했다. 회사 청소부로. 형, 이게 당신 자리예요. 그는 참았다. 매일 아침 내 책상 닦으며. 언제까지? 후회할 때까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울었다. 자유의 눈물.
돌아와 연애했다. 진짜로. 그는 이해해줬다. 내 과거 받아들이게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또 배신당할까봐. 여름, 가족 모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척들이 모였다. 수연아, 이제 화 풀었어. 나는 웃었다. 화. 그건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눈빛을 봤다. 두려움. 나는 토스트했다. 가족에게 그 말에 모두 불편해했다. 가을잎이 떨어질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나에게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 안 했다. 그냥 갔다. 그녀의 유언장 모든 재산 나에게. 수연아, 내가 진짜 상속자야. 나는 불태웠다. 돈. 필요 없어. 그냥 증오를 태우는 거? 아버지가 출소됐다. 늙고 병든 모습. 용서해줘. 그는 빌었다. 나는 병원비를 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 키웠어. 너를 사랑했는데. 형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왜 살려? 나는 물었다. 내가 날 죽였으니까. 아니, 형의 당신 스스로. 그는 변화했다. AA 모임 다니고 일 시작했다. 작은 법률 상담소. 고마워, 수연아. 내 덕분에 다시 살았어.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봤다. 나는 결혼했다. 작은 예식. 그는 내 과거를 알았다. 함께 이겨내자. 허니문에서 나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꿈은 여전했다. 그 웃음. 겨울, 눈이 왔다. 나는 레스토랑에 갔다. 혼자. 그 테이블에 앉아. 웨이터가 물었다. 혼자세요? 네, 가족이에요. 웃었다. 이제 내 가족은 나 자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히. 나는 살아간다. 강하게. 1년 후, 형이 찾아왔다. 수연아, 화해하자. 그는 딸을 데리고 왔다. 내 조카야. 아이가 웃었다. 순수하게. 나는 안았다. 예쁜의 그 순간 무언가 녹았다. 형은 말했다. 나 변했어. 내가 가르쳐줬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잊지 마. 그날의 웃음. 아버지도 왔다. 손주 보러. 우리는 저녁 먹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수연아, 내가 가족을 구했어. 나는 웃었다. 구한 게 아니라 재건한 거예요. 나는 임신했다. 내 아이. 이 아이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남편이 말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 하지만 밤에 가끔 생각한다. 그 레스토랑. 그 말, 입양된 년처럼 디제. 그건 약함의 증거. 내 강함의 시작. 삶은 복수로 끝나지 않아. 용서로. 아니, 수용으로. 나는 수용했다. 그리고 앞으로 간다. 당신은 가족의 웃음이 영원할 거라 믿나? 아니면 그 뒤에 침묵을 두려워하나?